자, 잘 봐. 자, 동동부터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봐봐. 자, 이거는 연별로 중심 내용이랑 표현상의 특징을 오늘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동동부터 한번 가보자. 일단 제목에 나와 있는 동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는 둥둥 하는 거야. 그래서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그러니까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야, 의성어. 그걸 제목으로 한 거야. 왜 이걸 제목으로 한 거냐면 뒤에 보면은 뭐에 지금 후렴구. 얘가 후렴구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동동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후렴구마다 어때? 아으 동동다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아마 여기 후렴구에 나와 있는 아으 동동다리에서 동동을 갖고 온 것 같다. 알겠지? 그지? 딱히 뭐는 없어. 의미는 없다. 됐죠?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왼쪽에 그래갈래에 뭐라고 나와? 고려가요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잘 봐봐. 일단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1학년 때도 사실 2학기 때 우리 뭐 했어? 고전시가 흐름대로 배웠잖아. 근데 이번 시험 범위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뭐부터 나오는 거냐? 고려가요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고려가요부터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갈래가 지금 바로 뭐냐? 고려가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 고려소교라고도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1학년 때 배웠었던 건 뭐가 기억나? 서경별곡이랑 가시리. 알겠죠? 요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 동동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럼 고려가요라는 것은 뭐라고 배웠었더라?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노래야. 첫 번째 특징 외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다? 평민들의 노래다. 알겠지? 그지? 왜냐면 이게 비교가 돼야 돼. 뒤에 보면은 뭐 나와? 송미인곡 나오거든. 시조가사 같은 경우에는 창작이 처음부터 누구에 의한 거냐? 사대부에 의한 건데 근데 고려가요는 뭐다? 평민들이다.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얘는 원래 뭐 되었었던 거야? 구전됐던 거. 알겠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거야. 처음부터 기록이 안 되죠?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전되다가 나중에 언제 기록된 거야? 훈민, 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이 돼. 됐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순 없어. 기록문학이라고 하면 안 돼. 기록문학은 처음부터 기록이 된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 형식적 특징.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 그랬었더라? 3, 분, 후. 이렇게 외우는 거라 그랬지. 그지?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은 3분으로 외우는 거야. 3분으로. 그래서 3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3음보. 그리고 분이라는 것은 뭐냐? 분연체. 분연체라고 해도 되고 다 통하는 말이야. 연을 나눈다는 뜻이거든. 분절체라고 해도 되고 연장체라고 해도 되고 다 맞아. 알겠지? 연 나누는 걸 분연체라 그래. 나눌 분자. 그래서 연을 나눈다. 그리고 후렴은 것은 뭐가 나타나? 후렴구가 나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고려소교의 형식적 특징 세 가지는 외우는 거잖아. 3분 후, 3분 후 하고 외우면 돼. 그지? 3음보에다가 분연체에다가 후렴구다.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 아무리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있잖아. 동동 같은 경우도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3음보가 나오진 않아. 왜냐면 얘는 뭐가 아니냐. 이거 너네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정형시가 아니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3음보 나온다고 무조건 정형시라 그러면 안 돼. 시조하고 가사는 정형시야. 근데 고려소교는 뭐가 아니냐? 정형시가 아니야. 그럼 정형시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중간중간에 어떻다? 안 지켜지기도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지?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냐? 내용 보면서 할 건데 그럼 이제 이 동동은 있잖아. 고려가요인데 얘가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동동은 잘 봐봐. 칠판 봐봐. 얘가 무슨 노래냐면 달거리 노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 월령체라고도 부르는 거야. 동동은 달거리 노래라고도 하고 월령체라고도 불러. 거기 형식에 나오죠? 형식에 뭐라고 나와 있어? 개관 형식에 보니까 월령체. 그지? 형식에 보니까 월령체라고 딱 나와 있잖아. 그 월령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월별로 내용이 전개된다. 그지? 월별로 전개되는 걸 월령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12월까지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얘도 지금 어떻다? 그렇게 전개되는데, 근데 앞에 다른 말을 붙여야 돼. 무슨 말을 붙여야 되느냐? 최초다. 알겠지? 그지? 문학사적으로는 얘가 최초야. 그러니까 달거리 노래도 지금 달거리 노래나 월령체나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최초가 된다는 거야. 우리 최초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효시. 알겠죠? 최초를 다른 말로 뭐뭐의 효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월령체의 효시 작품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왜 월령체 하면 대표적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 달 타령, 뭐 1월에 뜨는 저 달은, 2월에 뜨는 저 달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개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작품의 구조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시 전체 구조를 크게 두 파트로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냐. 서사 파트랑 그리고 본사 파트. 알겠지? 그지? 서사하고 본사로 봐. 알겠죠? 결사는 없어. 그냥 서사, 본사야. 됐죠? 자, 그래서 서사가 몇 년이냐? 얘가 1년이야. 1년이 바로 서사. 됐지? 그리고 본사가 바로 몇 년이냐? 얘가 2년부터 14년까지. 얘가 바로 본사야. 2년부터 14년까지가 바로 본사야. 됐죠? 자, 그럼 서사에는 뭐 나오냐? 작품의 내용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임금님, 신령님, 덕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서사에서는 뭐냐면 신령님이랑 그리고 임금님께 덕과 복을 기원하는 거. 그게 바로 서사. 알겠지?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1년에 나오잖아. 덕을랑 곤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곤배가 신령님이고 림배를 임금님이라고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신령님하고 임금님한테 덕하고 복을 기원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오래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세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덕과 복을 기원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요 단어 기억해야 돼. 송도라고도 하고 얘를 뭐라고도 하냐? 송축이라고도 하는 거야. 알겠지? 덕하고 복을 기원하는 걸 송도라고도 하고 송축이라고도 한다. 알겠죠? 그죠? 그럼 이련은 뭐냐? 임금님, 신령님, 덕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밑에 읽어보면 알지만 밑에는 막 이별해가지고 얘가 막 어때? 임 원망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이런 거거든. 그럼 그 내용이랑 얘는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사는 뭐냐? 이거는 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알겠지? 그지? 이 서사 내용은 본사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려는 뒤에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거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 아마 고려가요가 뭐로 쓰였어? 궁중음악으로 쓰였단 말이야. 왜냐면 고려 후반이 바로 무신 정권이었잖아? 근데 무신들은 어떠냐? 음악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궁에서 뭐는 해야 돼? 뭔가 행사는 해야 되면 노래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를 끌어다가 이런 후렴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서사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놔두는 거야. 됐지? 그래서 추정해 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얘가 어떻다? 궁중 음악으로 뭐 되면서 편입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련이 뭐 되었을 것이다?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야. 됐지? 궁중음악으로 삽입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됐죠? 그럼 이게 바로 어떻다? 이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지.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웨어라이. 자, 이련 거기 봐봐. 한번 같이 볼까? 덕을한 곤배에 받잡고. 딱 사문보율경 느껴지죠? 덕은 곤배. 곤배가 뭐냐? 신령님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그리고 복은 림배. 림배는 임금님이야. 임금님께 바치고 덕이야 복이야 하날. 덕이야 복이야 하는 걸 나자라. 나자다가 뭔 뜻이냐면 위에다 선생님이 써줄게. 얘가 기본형이 이거거든. 나자다. 요거야 요거. 나자다가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에게 드리다. 우리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품이라는 말 쓰잖아. 그래서 드리다 진상하다 라는 뜻이 바로 나자다야 나자다. 알겠지? 덕이야 복이야 하는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으동동다리.
알겠지? 됐죠? 그래서 1연이 바로 요건 거야. 서사에 해당하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딱 1연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치? 1연은 뭐다? 송도, 송축이다.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2연부터 13연까지가 뭐냐? 요게 바로 뭐별로 전개되는 거냐? 얘가 바로 월별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야. 됐지? 그치? 그래서 월별로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 정월부터 시작해서 정월이 바로 뭐? 음력 1월. 그치?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1월 그럼 양력이 아니요. 그치? 음력이요. 그래서 음력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월까지? 12월까지. 알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월별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월별로 내용 전개되는 데 있잖아. 이게 시적 화자가 뭐 한 상황인 거냐? 이별을 한 거란 말이야. 그치? 임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이별한 화자의 심리, 정서가 나오는데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야. 어떻다? 일관적이지 않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죠? 약간 미친년이야. 알겠지? 그지? 막 이랬다 저랬다. 미친년이야. 됐죠? 그래서 이별한 화자의 심리하고 정서가 있잖아. 일관적이지 않다. 이거 시험 되게 많이 나오거든. 선택지에. 됐죠? 그래서 기억해놔. 동동의 시적 화자는 정서의 일관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X야. 알겠지? 감정이 계속 바뀌어. 알겠죠? 됐죠? 그래서 감정이 막 어떻게 바뀌느냐? 막 예찬했다가 원망했다가 기다렸다가 그리워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화자의 심리하고 정서를 일관적으로 표현한다 그럼 틀려. 됐죠? 그럼 칠판 봐. 그러면 이별한 지금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일관적이지 않은 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또 추정해 볼 수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얘가 한 명이 창작한 게 아닌 거야. 알겠지? 작가가 누군지 모르잖아. 민중들에 의한 거지. 그죠? 그래서 아마 연마다 어떤 거냐? 여자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냐?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아마 뭐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동 창작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알겠지? 그지? 여러 명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가지 못한 거야? 일관된 흐름으로 못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개인 창작이 아니고 뭐니까 그렇겠구나? 공동 창작이라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2월부터 정월부터 12월까지 라고 해서 요게 바로 월령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얘가 월별로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까 각 월마다 있잖아. 모든 연은 아니야. 월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나와. 그 월에 세시 풍속이 등장하는 연도 있어. 알겠지? 근데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보면 알아. 왜냐면 세시 풍속이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뭐가 나오면 되냐? 날짜가 나오면 돼. 알겠죠? 그죠?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연이 있거든? 알겠죠? 뭐 2월 보름, 6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등장하는 연은 다 뭐다? 세시풍속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잖아. 이런 거 서술형 문제로 쓰는 문제 나왔었어. 그치? 근데 너네 학교 요즘 문제 알겠지만 다 가지형으로 온갖 거 다 쓰게 만들잖아. 그죠? 아주 그렇게 심플하게 서술형은 안 나와, 이제는.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거야. 단답형으로 막 찾게끔 하는 그런 걸로 하기는 좀 힘들어.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 본사까지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몇 원부터 시작할 거냐? 2연. 그래서 정월부터 시작할 거. 알겠지? 자, 오늘 이거는 월별로 싹 다 내용 외워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자, 정월부터 갑니다. 아까 서사는 설명했고요. 자, 간다. 정월에 자, 그럼 잘 봐봐. 자, 일단 정월은 바로 뭘 뜻한다 그랬어? 음력 1월을 뜻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음력이야. 그치? 자, 그럼 잘 봐. 정월에 날인물은 그럼 봐봐. 세시풍속이 없는 연은 날짜가 안 나와. 그냥 월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정월에 있잖아. 시옷은 뭔지 알죠?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거. 이건 관용격 조사야. 그럼 정월에 있잖아. 뭐가 있는 거냐면 날인물이 있어. 그럼 봐봐. 날인물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냇물이야. 정월에 냇물이 있는 거야. 그럼 날인물은 에다가 동그라미.
그지? 거기 돼 있죠? 그럼 정월의 냇물은 있잖아. 아으. 자, 그럼 아으의 답이 출국구.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감탄사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는 거야? 여음구라고도 하는 거죠. 알겠지? 그지? 자, 아으라는 거 여음구라 그러잖아. 감탄사도 돼. 그지? 해석은 어차피 안 하는 거고 고려가요의 특징이 또 이거잖아. 여음구랑 그리고 뭐가 나타나? 후렴구가 나오는 거. 아까 했었죠? 그지? 그래서 어저 녹저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려 녹으려 하는데 이 뜻인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게 뭔 소리인지 생각해야 돼. 얼려 녹으려 한다는 것은 지금 음력 1월이야. 음력 1월이면 양력으로 하면은 2월 정도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꽁꽁 얼었던 냇물이 있잖아.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러니까 어떻다? 물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됐죠? 근데 누리 가운데 누리의 답이 줄. 누리는 뭐냐? 우리 이 말 쓰지? 온누리라는 말 들어봤죠? 그지? 온누리가 무슨 뜻이냐? 세상이란 뜻이야. 누리할 때 온누리 그러면 세상이란 의미인 거야. 아이고 일찍 온다 야. 이거 세상이란 뜻이야. 그럼 누리 가운데 낙온 몸하. 자 그럼 대조 표시한다. 날인물이랑 그리고 뭐랑 대조? 몸이랑 대조야. 알겠지? 날인물하고 몸하고 대조야. 누리 가운데 낙온 몸하. 홀로 열셔. 홀로 지내는구나. 알겠지? 자, 칠판 봐. 뒤에 끝날 때 뭐로 끝나느냐? 리을셔로 끝나죠? 이것도 무슨 형이냐? 얘도 감탄형 어미야. 뭐뭐셔로 끝나는 것도 감탄형 어미입니다. 알겠지? 그지?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영탄법 쓰였다 안 쓰였다를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리을셔는 바로 감탄형이야. 됐죠? 그래서 거기 나오지? 뭐뭐하네 이렇게. 그지? 그럼 칠판 봐. 자, 그럼 봐라. 냇물은 어떠냐? 잘 봐. 얼었다 녹았다 그래. 그지? 그럼 얘는 어떻단 말이냐? 이건 긍정적 의미야. 얼었다 녹았다 한다라는 것은 뭐야? 날씨가 풀리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지? 근데 내 몸은 어떠냐? 꽁꽁 얼어붙었어. 알겠죠? 그럼 꽁꽁 얼어붙은 내 몸은 어떻게 지낸다? 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겠지? 꽁꽁 얼어붙은 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자, 이제 키포인트로 외우는 거야. 정월의 내용 전개 방식은 뭐다? 대조. 정월의 내용 전개 방식은 바로 뭐다? 대조야, 대조. 알겠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와 뭐의 대비가 나타나?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 알겠지? 자연하고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그럼 정서는 뭐가 나타나? 홀로 지낸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정월의 정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외워줬죠? 그죠? 자, 외우는 거야. 정월은 바로 뭐다? 자, 냇물하고 나하고 대조돼. 자연과 인간의 대비. 냇물은 녹는데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은 안 녹아. 왜? 의미 없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감정은 바로 뭐 나와? 외로움이 나와. 됐죠? 자, 이제 정월은 끝. 그지? 자, 이제 2월하고 3월을 묶어. 뒤에 3월이 나오거든. 2월, 3월은 선생님이 묶어서 같이 볼 거야.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 설명하고 가야겠구나. 거기 보면 아으, 동동, 다리라고 나오지. 그치? 자, 아으, 동동, 다리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후렴구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후렴구의 기능에 대해서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그렇게 지금 너네 학교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다른 선택지에 섞여서 나오지. 그지? 후렴구들. 그럼 잘 봐. 후렴구 하면은 딱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얘는 일단 아으 동동다리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하지 않아. 그지? 자, 그리고 이게 아으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감탄사라고 볼 수 있고 동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북소리를 흉내는 뭐다? 의성어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전체 시는 분위기가 어떠냐? 되게 다운돼 있는 거야. 임하고 이별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동동동동 이러니까 어떻다? 분위기가 되게 업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본사의 정서와 어떻다? 상반돼 있다. 라고 하는 거. 알겠지? 전체 시의 정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죠? 오히려 상반돼 있는 거야. 전체 시는 다운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다? 애가 되게 방방 뜨고 있잖아. 업돼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후렴구의 형식적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가 이거야.
구조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뭘 준다? 통일성을 준다. 알겠죠? 그지?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의 동동다리가 있으니까 아, 이 작품이 같은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아까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는 하면 안 되느냐. 내용, 의미, 주제 이러한 통일성을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지. 그지?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알겠죠? 왜냐면 본사 정서하고는 오히려 상반되잖아. 그지? 그래서 구조, 형식적인 통일성은 맞아. 봐봐. 내신 문제 풀 때는 디테일을 똑바로 봐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어때? 내용하고 의미하고 주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통일성을 주는 건 아니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건 너네 학교 옛날에 다른 고려가요에서 나왔었는데 연마다 뒤에 뭐가 붙었어? 후렴구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얘가 분연의 기능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연과 연을 나눈다는 거. 알겠죠? 분연이라는 것은 연하고 연을 나눠준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분연의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후렴구의 기능이 되는 거. 알겠지? 됐죠? 잠깐만. 우혁이 왜 늦게 왔어? 아,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다니니? 나 진짜 신기해 미치겠어 아주. 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다니는지. 학교에서 아침엔 그냥 자는 거요? 네, 우혁이 자는 거야? 여기 4교시까지 자다가. 아, 4교시까지 자다가 밥 먹을 때 일어나? 아. 자, 됐죠? 자, 그럼 후렴구 기능까지 한 거. 그지?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2월하고 3월. 자, 그래서 묶을 거야. 2월이랑 3월은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거거든. 왜냐면 2월하고 3월은 딱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뭐냐? 임을 뭐 하고 있는 거? 예찬하는 거. 알겠지? 그지? 2월하고 3월하고는 임을 예찬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그게 2월하고 3월인 거야. 됐지? 자, 그럼 간다. 거기 2월로 갈 거야. 근데 2월에 뭐라고 시작하냐? 2월 보름에. 애답이 출거봐. 2월 보름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인 뭐가 나타나? 날짜가 나오잖아. 그럼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건 뭐 있는 거라 그랬었더라? 세시풍속이 있는 거라 그랬지. 2월 보름이 바로 뭐냐? 연등절이라는 날이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연등절이라 그래서 등불 달아놓고 뭐 하는 거냐? 소원 비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 왜 석가탄신일에 보면은 절 다니는 집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혁이 어머니 절 다니셔? 절 다니셔? 불교? 그럼 이제 어머니 또 가셨을 거야. 아마 석가탄신일에. 그래서 거기에 이게 석가탄신일 가가지고 그 전에 어때? 거기 절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스님한테 얘기하면은 거기 이게 등 달아주는 거 있단 말이야. 그지? 최우역, 대학 합격 기원 뭐 이런 거. 알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등 달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연등절이 그거야. 그러면 2월 보름에 잘 봐. 아, 높이현 등불 다호라. 자, 그럼 이제부터 뭘 봐야 되느냐? 아까 임을 예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임을, 여기 다른 색깔로 써줘야겠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일단 첫 번째, 높이 켠 등불인 거야. 알겠지? 첫 번째가 높이 켠 등불이야. 켜다가 뭔 뜻이냐? 켜다란 뜻이야. 불 켜다. 걸 켜다라고 부르는 거. 그지? 그럼 높이 현 등불이 바로 누구냐? 임이야. 그럼 잘 봐봐. 그럼 등불 같다라는 것은 왜 등불 같다 그랬느냐? 밑에 해석해봐. 만인. 만인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야. 만인 비추실.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줄 즈지샷다. 자, 즈지 뭐냐면 모습이란 뜻. 원래 요거야. 알겠지? 밑에다가 이렇게 지금 반쯤 쓰는 거거든. 요 즈지라는 단어가 모습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샷다 있죠? 얘도 똑같이 무슨 형이냐? 감탄형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만인 비추실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줄 뭐로구나? 모습이로구나. 됐지? 그래서 영탄법 계속 나오죠? 됐죠? 그럼 잘 봐봐. 그러면 등불인데 등불은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거야. 그럼 그만큼 이미 무슨 인품을 갖고 있다는 거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미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는 걸 어디에다 비유한 거? 등불에다 비유한 거. 알겠지? 그지? 외워야 돼. 됐죠? 그리고 너네 봐.
너네 중간고사 때 2단원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 시험지 받은 사람 거 알아가지고 내가 틀린 거 이거 봤어. 자, 칠판 봐봐.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문학을 봐봐. 너네가 자꾸 시험 기간 때 공부할 때 너무 작품에만 치중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학 개념어나 용어를 분명하게 모르는 문제를 똑바로 못 풀어. 그치? 그러니까 완전 사상두각이 아무리 작품 열심히 공부해봤자 개념을 똑바로 모르면 선택지에 나오는 거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틀리잖아. 비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대상에다가 뭐 하는 거? 빗대어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 비유라 그래.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 중간고사 때 뭐 나왔었냐? 난소공에 보면 어머니 밥상에 뭐 있어? 보리밥이랑 시든고추 2개랑 그거 나와있지? 그치? 이거 틀린 사람들 웃고 있는 거 보인다? 그건 비유가 아니잖아. 그거 고른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보리밥 그리고 시든고추 2개 무슨 뭐 된장. 그럼 이건 어떻다? 가난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야. 가난한 삶을 어떻게 표현해?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지. 다른 대상에다가 빗댄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그치?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비유라는 것은 뭐냐? 다른 대상에 빗대어야 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반성을 해봐. 내가 문학에서 문제를 도대체 왜 틀리느냐. 왜냐면 지금 3학년과 또 나오는데. 그리고 2학기는 너네 과목이 독서긴 해도 독서만 시험 안 본단 말이야. 독서 그냥 교과서 거의 버리는 거야. 그냥 다 모의고사, 수능 특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다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 본단 말이야. 그지? 그럼 2학기 때 또 문학 또 나오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문학 용어하고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지? 비유는 빗대는 거야. 빗대는 거. 됐죠? 그럼 얘는 어떻다? 높이 켠 등불은 훌륭한 인품을 어떻다? 등불에다 비유한 거야. 됐죠? 자, 만인 비추실, 모든 사람들을 비추실, 지지 잡다, 모습이로구나. 됐죠? 자, 그럼 칠판 봐. 자, 그럼 2월 외우는 거야. 2월은 뭐 하는 거다? 임을 예찬하고 있다. 그지? 그리고 세시풍속은 뭐다? 연등절이고 임을 비율적으로 표현한 건 뭐다? 등불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넘겨봐. 자, 이제 3월로 갑니다. 자, 3월로 가니까 3월 나며 개한. 거기 한자가 10개자잖아. 그러니까 어때? 꽃이 피었다는 뜻이야. 우리 꽃 피는 걸 2글자로 뭐라 그래? 개화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3월 나면서 개한. 꽃이 피었다는 거야. 아, 만춘. 만춘 거기 나오지? 봄산 가득히. 알겠죠? 만자가 무슨 만자냐? 가득할 만자야. 그럼 봄산 가득한 달외꽃이요. 그럼 칠판 봐. 자, 이제 2번째. 잘 들어. 임을 비율적으로 표현한 소재가 바로 뭐냐? 달외꽃이야. 얘가 바로 뭐냐면 진달래꽃. 진달래꽃을 보통 달외꽃이라고 한다. 그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임의 아름다운 외모. 알겠죠? 그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잘 봐봐. 임의 아름다운 외모를 있잖아. 꽃에다가 비유를 한 거잖아. 그래서 선택지에 봐봐봐. 자, 진달래꽃에 비유한 걸 통해서 임은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틀려. 알겠죠? 임 여자 아니야. 임은 뭐냐? 임 남자야. 남자도 꽃에다가 비유가 되잖아. 차은우 생각해봐. 알겠지? 그치? 남자도 꽃에 비유할 수 있어. 그죠? 여자만 꽃에 비유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임은 바로 뭐야? 남자야, 남자. 알겠지? 그래서 지금 3월 나면서 개한 꽃이 핀 봄산 가득에 달의 꽃이 같구나. 달의 꽃은 진달래고 임의 아름다운 외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남이 불올 부러워할. 남들이 부러워할 짓을. 아까 짓 무슨 뜻인지 알려줬죠? 모습이란 뜻이야. 남들이 부러워할 짓, 모습을 디녀나셨다. 지녀서 나셨구나. 됐지? 그럼 잘 봐봐. 그러면 3월은 어떻다? 임의 아름다운 외모를 예찬하는 거야. 됐지? 그럼 칠판 봐. 이제 끝이야. 잘 들어. 지금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는 2개밖에 없어. 끝. 뒤에 다른 게 나오거든? 그건 비유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 2가지는 뭐냐? 등불이랑 달의 꽃이고 얘는 뭐냐? 내면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뭐야? 외모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등불은 내면을 비유하는 거, 그리고 달의 꽃은 뭐다?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잘 봐. 2월하고 3월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럼 또 뭐가 잘 나오냐? 화자의 태도. 알겠죠? 지금 실적 화자의 태도가 무슨 태도냐? 지금 화자가 임을 뭐하고 있어? 예찬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러한
예찬적 태도와 유사한 걸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선택지에 어떤 거야? 다른 시들 외부 지문 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예찬적 태도 똑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고전 문학이 나왔는데 난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찍을 때 뭐 찍으라 그랬어? 보통 사군자 있는 거.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해석했는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요거 나오는 걸 찍는 거야. 알겠죠? 매난, 국죽, 솔잣. 얘네가 뭘 상징하는 거? 지주절개 상징하는 자연물이잖아. 그 요런 거 있으면 웬만하면 예산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찍을 때도 요런 애들 찍는 거야.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됐지? 오케이? 자, 그럼 2월하고 3월 끝났습니다. 됐죠? 자, 이제 4월로 갈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여자 미친년 같다 그랬잖아. 앞에서는 뭐 했어? 예찬을 했어. 근데 4월은 이제 또 어떠냐? 지금 정서가 바뀌어. 어떠냐면 4월이 되었어. 아, 아니니셔. 아, 오실셔. 곡골이세요. 자, 그럼 잘 봐. 4월의 중요한 소재 일단 곡골이새. 곡골이새는 뭐냐? 꾀꼬리야. 알겠지? 그럼 꾀꼬리는 봄에 날아오는 철새거든. 그래서 꾀꼬리는 뭐야? 계절감. 알겠죠? 일단 꾀꼬리라는 새는 어떻다? 봄이라는 계절감. 위에 있었던 진달래꽃도 마찬가지. 그지? 3월에 있었던 진달래꽃도 어때? 봄의 계절감 드러내죠? 꾀꼬리도 봄의 계절감이야. 그럼 꾀꼬리는 어떠냐? 봄이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날아온대. 그지? 근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자 그럼 대조 표시할 거야. 곡골이새랑 녹사님이랑 대조. 알겠지? 곡골이새랑 녹사님이랑 대조야.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오신겨. 야, 녹사님은 왜 오지 않느냐? 나를 잊어버렸느냐? 옛날을 잊고 있느냐? 알겠지? 거기 해석돼 있죠? 아, 무슨 일로 지금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디요?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주의할 점. 잘 봐봐. 대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곡골이새는 와. 근데 누구는 안 와? 녹사님은 안 와. 알겠지? 그지? 곡골이새는 오는데 녹사님은 안 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곡골이새랑 녹사님이랑 대조되는 거지. 밑에 해석을 또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는 옛날이라고 해석이 됐잖아. 근데 다른 책들은 이거를 나라고 해석한 때도 있거든. 아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조 만들면 그건 틀린 거야. 알겠죠? 봐봐. 거기 주의할 점 써놔. 곡골이새랑 나랑 대조다 라고 하면 X야. 알겠지? 나하고 곡골이새가 대조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칠판 봐. 곡골이새는 칠판 봐. 만약에 선택지 이렇게 돼 있어. 시적 화자와 대조되는 자연물이다 라고 하면 X. 알겠지? 선택지 읽을 때 대조, 대비란 단어가 나오면 대상 확인을 똑바로 해야 돼. 누구랑 대조되는 건지. 알겠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실적 화제하고 대조되는 거 아니야. 곡골이새는 누구랑 대조돼? 임하고 대조되는 거야. 알겠지? 녹사님하고 대조되는 거. 그럼 우리 봐봐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배웠잖아. 그럼 여기에서 곡골이새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도 바로 뭐?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지? 곡골이새도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야. 됐죠? 그럼 꾀꼬리는 오는데 누구는 안 와? 임은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 잘 봐봐. 여기에서 녹사님은 뭐냐면 녹사가 고려시대 때 무관의 관직이야. 이것은 고려시대 때 무관의 관직명을 녹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녹사는 있잖아. 절대 뭐가 아니야? 비유가 아니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비유는 뭐로 끝나? 달의 꽂이로 그냥 끝나는 거야. 임 비유하는 건 두 개로 끝나. 그래서 녹사님이라는 것은 절대 뭐가 아니냐? 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소재 아니야. 그냥 어떻다? 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지. 절대 임을 비유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지? 녹사 보고 비유라 그러면 절대 안 돼. 됐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잘 봐봐. 그럼 봐. 무관의 관직명이 녹사잖아. 알겠지? 그지? 그러면 임은 누구라는 거야? 남자라는 거죠? 그지? 그럼 시적 화자는 뭐라는 거? 여성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와. 녹사는 뭐냐?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어떻다?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여. 요렇게까지 써놔. 알겠죠? 녹사는 시적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여. 알겠죠? 됐죠? 오케이?
우유가 졸리니?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오신디요. 됐죠? 야, 꾀꼬리는 오는데 너는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잘 봐. 4월의 정서는 뭐냐? 원망. 꼭 기억해야 돼. 4월의 정서는 바로 뭐다? 원망이야, 원망. 알겠지? 오지 않는 힘을 원망하고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잘 봐봐. 아까 앞에서 바로 앞에서 뭐 했어? 예찬했죠? 근데 갑자기 뭐 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는 거지. 그죠?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요. 알겠죠? 일관되지 않아. 그지? 자, 그럼 우리 다 외우고 있죠? 4월은 뭐다? 꾀꼬리하고 녹사하고 대조.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오지 않는 님을 원망. 알겠죠? 됐지? 그래서 칠판 봐봐. 여기 있잖아. 4월달하고 어울리는 뭐가 있느냐? 시조가 있어. 알겠지? 거기에 어울리는 시조 하고 첫 구전말 써놔. 어이, 모도, 던가. 요렇게 시작하는 거. 알겠지? 우리 중간고사 때 보기에 뭐 나왔었어? 사설시조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치? 그래서 어이, 모도, 던가 라고 시작하는 시조가 있어. 이게 딱 그거야. 야, 너 왜 못 와? 너 무슨 일로 못 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너를 지금 필자로 지금 결박해서 그래서 너 못 오는 거니? 이러는 거야. 누가 너 못 오게 묶어놨어?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오지 않는 힘을 원망하는 시조가 딱 요거거든. 얘하고 어울리는 거야. 알겠지? 그치? 외워놔. 됐죠? 자, 그럼 이제 5월달로 갑니다. 자, 그럼 5월은 있잖아. 거기 뭐 나와 있어? 자, 5월 5일 하니까 뭐 나와? 구체적 날짜. 알겠죠? 구체적인 날짜가 있다는 건 무슨 말? 세시풍속이 있다는 소리야. 그치? 자, 우유가. 자, 5월 5일, 음력 5월 5일. 음력 5월 5일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이라고 하지 마. 음력 5월 5일 무슨 날이니? 음력 5월 5일. 요 앞에 플랜카드 붙여져 있어. 요 앞에 플랜카드 있어. 뭐? 음력 5월 5일 뭐? 단오. 그렇지. 그치? 음력 5월 5일 단오야, 단오. 알겠죠? 됐지? 그래서 단오에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 막 창포물에다가 머리 감고 뭐 이런 거 다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단오날 있잖아. 뭘 먹는 풍습이 있느냐? 익무초 즙을 약으로 먹는 풍습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단오 때 내가 뭐냐? 임을 위해서 뭘 주겠다는 거? 약을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5월 5일에 수린날 미출고 그게 단오야. 수린날 미출고 그게 단오입니다. 수린날 아침 약은 약동그라미에 자, 그럼 칠판 봐. 자, 그러면 5월 달의 포인트는 바로 이 약이야. 약이 뭘 상징하는 거?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잘 봐. 졸지 마요. 그럼 약하고 다른 소재하고 비교하는 걸로도 참 잘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약은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야. 수린날의 아침 약은 있잖아. 지금 즈문해를 자, 칠판 봐. 즈문이 뭔 뜻이야? 즈문은 천. 알겠죠? 그치? 사우전드. 그치? 일십백천 할 때 천. 그죠? 천의 지금 순우리말이 바로 즈이야. 그러면 즈문해를 천년을 장존하샬. 장존 오래오래 사실 약이라고 받잡나이다. 그럼 임한테 뭘 주는 거야? 약 주는 거지. 한약 주는 거야, 한약. 그죠? 그래서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거. 그럼 칠판 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자, 서사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복 받으세요, 덕 받으세요, 오래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걸 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송도, 송축. 알겠지? 그지? 그래서 5월달도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 임에 대한 송도, 송축이 나타나는 거. 알겠죠? 그지? 임에 대한 송도와 송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몇 월? 5월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잘 봐. 졸지 마. 그래서 5월달은 어떠니? 단오가 되었어. 임을 위해서 뭘 바쳐? 약을 바치면서 뭘 기원하고 있어?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달. 그게 바로 5월달이야. 됐지?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달이 5월달이야. 됐죠? 지연아, 주면 안 돼. 됐죠? 자, 그래서 잘 봐봐. 지금 미친년 확실하죠? 앞에서 어떠니? 원망했다가 다시 어때? 오래 살래.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달로 가는 거야. 자, 6월 보름에. 그럼 거기도 딱 봐. 6월 보름에 뭐 나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세시풍속이야. 6월 보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당시에 유두일이라는 세시풍속이 있었대. 됐지?
자, 그럼 6월 보름에, 자, 우리 6월 달도 중요합니다. 아, 별의 발현빛, 종현아, 별의 발현빛에다가 세모 돼 있죠? 그럼 잘 들어. 별의 발현빛이라고 돼 있어. 얘가 뭔 뜻이냐면, 벼랑에 버려진 빛. 벼랑에 버려진 빛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자, 졸지 마요. 벼랑에 버려진 빛. 얘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어떻다? 버림받은 화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알겠지? 별의 발현빛. 벼랑에 버려진 빛이란 뜻이야. 그래서 바로 뭘 뜻한다? 버림받은 화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되지? 자, 그러니까 잘 봐. 자, 졸지 마. 이런 거잖아. 봐봐. 빛은 일단 무슨 소재야? 남성적 소재가 아니고 무슨 소재? 여성적 소재죠. 알겠죠? 그래서 여성 화살을 빛에다가 비유한 거고 벼랑에 버려졌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완전 패대기 당한 거야. 알겠지? 그냥 봐봐봐. 우혁이 여친이 있는데 우혁이하고 싸워가지고 어떠니 커플링 던졌어. 근데 던졌는데 그냥 길바닥에다가 던지면 어때?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커플링을 꼭 어디에다가 던져? 하수구에다가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럼 그냥 끝났다는 소리잖아. 됐죠? 그래서 왜냐면 다시 주울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지? 바닷가 가가지고 어떻다? 거기에다가 반지 던졌다고 생각해봐. 다시 못 줍잖아. 그죠? 그럼 얘도 똑같아. 벼랑에 버져졌다는 것은 어떤 말? 다시 안 줍겠다는 뜻인 거야. 그지? 패대기 당한 거야. 됐죠? 그래도 어때? 끝까지 임을 따르겠대. 돌아보실 임을. 알겠죠? 돌아보실 임을 적곰. 적곰 뭔 뜻이야? 잠시라도. 곰은 뭐냐면 강세접사야. 곰은 강세전미사야. 돌아보실 임을 잠시라도 서준아 일어나. 자, 잠시라도 존니 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떠니? 지금 어때? 버림받았죠? 근데 뭐하고 있어? 질척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어떻다? 임을 따르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몇 월? 6월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잘 들어. 6월 달에서 시적 화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나와. 그게 바로 뭐다? 별의 발현빛이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연마다 있잖아. 딱딱딱딱 내용 정리가 돼야 돼. 알겠죠? 어느 세월 봐봐.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막 읽고 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서술형까지 쓰려면 시간 모자라잖아. 됐지? 딱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됐죠? 자, 6월 달까지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7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몇 월까지 했냐? 6월까지 했습니다. 그지? 자, 이제 7월부터 넘어갈 거. 잘 봐. 자, 외웠나 안 외웠나 보자. 잘 봐. 집중해. 잘 들어. 자, 서사가 뭐라 그랬어? 서준아. 서사는 뭐 하는 거야? 1년 서사 뭐 하는 거?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야 복이야 하날 나자라 오소이다. 그거 뭐라 그랬어? 신령님. 알겠지? 자, 덕과 복을 바치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두 글자 뭐? 송도. 다른 말로 뭐? 송축.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다 대답해. 자, 이제 1월 달 시작하는 거야. 그지? 자, 민준이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자, 1월 달 포인트 뭐야? 날인물하고 뭐하고 되죠? 지랄하네. 날인물하고 몸하고 되죠. 알겠지? 그지? 냇물은 얼었다 녹는데 이 몸은 안 녹아. 그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 그리고 그 다음 뭐? 고독과 외로움.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자, 우혁이 2월달하고 3월달 묶으라 그랬지. 2월하고 3월은 뭐 하는 달이라 그랬어? 임예찬. 자,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두 개 불러봐. 2월달은 뭐? 노피연, 등불. 그리고 3월달은 뭐? 진달래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더라? 진달래꽃 다른 말로? 다래꽃이. 알겠지? 그지? 외우는 거야. 2월, 3월은 예찬.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4월달에 뭐 나오니, 종현아? 4월달에 뭐 나와? 중심 소재. 곡꼬리새. 곡꼬리새가 뭐였어? 꾀꼬리. 그죠? 꾀꼬리는 오는데 누군 오지 않아? 녹사님. 자, 녹사님 비유다 아니다. 녹사님은 비유야 아니야? 비유 아니라 그랬어. 빗대는 게 비유야.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5월달에 세시풍속 뭐라 그랬었더라? 5월 5일 뭐였어? 단오, 수린날. 수린날에 임을 위해서 뭘 바친다? 약을 바친다. 자, 그 다음 6월달에 세시풍속은 뭐야? 유두일이야. 그럼 6월달에 잘 봐봐. 별의 발현빛이 뭐라 그랬어? 별의 발현빛이 바로 뭐다? 버림받은 화자 비유.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7월달로 갈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자, 7월 보름에. 자, 그럼 잘 들어. 7월달에
7월 보름이라고 했으니까 뭐 나와? 구체적인 날짜 나오죠? 세시풍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7월 보름은 바로 뭘 뜻하는 거냐? 얘가 백종이라고도 하고 백중이라고도 하거든. 얘가 있잖아. 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날이야. 알겠지? 자, 그럼 백종 배하야. 배자 밑줄 그어봐. 한자 배자가 무슨 배자냐? 차릴 배자. 그러니까 상 차리다 할 때 그 차릴 배자야. 그럼 뭘 차려둔 거야? 임을 위해, 지금 조상님을 위해서 어떻다? 제사상을 차린 거야. 그럼 그걸 차려서 지금 백종 배하야 두고, 그리고 님을 한된 여가서에다 형광펜에. 그럼 님을 한된 여가서가 바로 뭘 뜻하는 거냐? 화자의, 거기 나오죠? 궁극적 소망. 임을 한된 여가서에다 밑줄 긋고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쓰는 거야. 임하고 함께 지내고자. 알겠지? 그지? 임을 한된 여고자 원을 비잡나이다. 원이 뭐야? 소원이야.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외우는 거야. 7월달은 바로 뭐다? 지금 백종 세시풍속이 나온다. 그리고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 있어. 그게 바로 뭐? 임하고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얘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우리 봐봐봐. 임하고 함께 지내고자 하는 거야. 임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뭐라고 해? 백년? 이런 말 들어봤죠? 해로라는 말. 알겠지? 백년해로가 무슨 말? 100년 동안 어떻다? 함께 늙어간다고. 알겠지? 그지? 걸 보고 해로라 그래. 자, 그 다음 이제 8월달로 왔어. 그럼 8월달은 뭐냐? 8월 보름은. 그럼 잘 봐봐. 우리 8월달 됐죠? 그러면 이것도 뭐 나와 있어? 구체적인 날짜 나오죠? 음력 8월 15일이 뭐요? 음력 8월 15일이 뭐야? 추석. 알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봐봐봐. 가배라고 나오는데 얘가 바로 뭐냐? 추석이야. 가배가 바로 추석이야. 됐지? 자, 그러면 8월 보름은 가배니만. 그지? 일이 많은 추석 날이지만, 그리고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님을 매셔녀곤 오늘날 가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을 모셔 지내야만 오늘이 뭐답습니다? 추석답습니다. 그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추석이긴 한데 사랑하는 임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추석이 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추석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야. 왜냐면 명절은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분위기가 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잘 봐봐. 8월 달에 발상의 특징을 기억해야 돼. 얘는 어떻다? 외적 상황과 화자의 내면이 대조되고 있는 거. 알겠지? 이렇게 써놔. 8월 달에 발상의 특징, 외적 상황이랑 화자의 내면이 대조되는 거야. 그럼 외적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야. 명절에 어때? 흥겨움. 그리고 또 추석은 있잖아. 먹을 게 많아. 그지? 왜? 뭐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보내는 명절이 바로 추석이니까 추석은 농민들 입장에서 먹을 거 많으니까 되게 풍요로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명절에 흥겨움이 있어. 근데 나는 어떤 거야? 이미 곁에 없으니까 어떻다? 그런 흥이 나 안 나? 전혀 안 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어때? 전혀 흥이 없다. 그치? 자, 그럼 8월달 발상의 특징 기억해야 돼. 오늘이 어떠니? 추석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임이 없기 때문에 추석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걸 못 즐기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주변인들은 다 어떻다? 추석이라고 흥성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잘 봐봐. 8월달하고 유사한 발상이 몇 월에 또 나오냐? 9월에 또 나와. 알겠지? 8월하고 유사한 게 9월에 또 나와. 자, 그럼 잘 봐. 9월달도 뭐 나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죠? 9월 9일. 이게 뭐냐면 음력 9월 9일을 이게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명절을 지내거든? 얘가 중국에서는 구자를 뭐라고 하냐? 양수라 그래. 그래서 9를 또 좋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것처럼 빼빼로데이 같이 구자가 2개 겹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중양절이라고 불러. 알겠지?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추석보다 더 큰 명절이 이거였다고 했어. 그래서 음력 9월 9일이라고 해서 중양절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때 뭐 하는 거냐? 국화로 술도 담가 먹고 막 이런 풍습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중국 영화 중에 보면 황후화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 황후화라는 영화가 뭐냐?
중양절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 틈타 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신경 쏠리고 막 했을 때 그때 어떤 거야? 궁궐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임금 바꾸는 거. 그 얘기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중양절이야. 자, 그럼 간다. 얘랑 발상이 똑같은 거야. 그럼 가보자. 아, 약이라고 먹는 황화. 누런 꽃이지. 황화미 출국고 얘가 국화야. 가을의 계절감. 알겠지? 황화가 누런 꽃이니까 국화인 거야. 가을에 피는 꽃이 바로 국화잖아. 그럼 약이라고 먹는 황화고지. 고지가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요게 바로 뭐냐.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썼거든. 얘가 꽃이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이라고 먹는 뭐가 있어? 국화꽃이 있는 거죠. 근데 국화꽃이 어디에 폈어? 안에 폈대. 안에 들었다는 것은 꽃이 폈다는 거야. 근데 세셔 감안해라.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 근데 일단 잘 봐봐. 요 세셔를 있잖아. 뭐로 해석하는 썰도 있느냐? 초가집이라고 해석하는 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이거를 세셔 감안하다라는 것을 갈수록 아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어떻다? 초가집이 가만히 있다는 거니까 뭘까? 고요하다. 알겠지? 가만히 있다는 거니까 고요하다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사실 갈수록 아득하구나라고 해석을 하든 아니면 초가집이 고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왜냐면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냐? 다운됐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다? 얘도 똑같이 외적인 상황이랑 화자의 내면이 대조되고 있는 거. 알겠지? 왜냐면 외적 상황은 뭐가 핀 거야? 국화꽃이 핀 거야. 그리고 국화꽃이 노란색이잖아. 그럼 노란 색깔 국화꽃이 피으니까 약간 노란색 하면 어떠니? 되게 명랑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거든. 그죠? 근데 그런 꽃이 피었는데 근데 나의 내면은 어떠냐? 너무 적막해. 알겠지? 그지? 내 내면은 너무 적막한 거야. 왜? 사랑하는 이미 옆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뭐냐? 추석이 오든 국화가 피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나고 나는 오히려 어때?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8월하고 9월의 발상의 특징을 물어본다. 그럼 이건 거야. 외부 상황과 화사의 내면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뭘 쓸 거냐? 유사한 발상. 얘네랑 유사한 발상이 나타나는 구절을 쓸 거야. 규원가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 이런 거 있어.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요렇게. 알겠지? 요렇게 써봐.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삼춘하류라고 했을 때 앞에 삼자는 어차피 해석 안 하는 거야. 알겠죠? 봄에 꽃이 피고 버들가지가 좋은 호가 무슨 호자? 좋을 호자. 알겠지? 그러면 봄에 꽃이 피고 버들가지가 푸르른 좋은 시절에 경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치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시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역하면 어떻다? 의미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죠? 아무리 예쁘게 꽃이 피어봐. 어때? 사랑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다? 의미 없는 거지. 알겠죠? 그죠? 벚꽃 예쁘게 피어봐. 에버랜드에서 장미축제하고 튤립축제한대. 그지? 그럼 어떻다? 솔로면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지금 봐봐봐.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장미축제, 벚꽃 뭐 이런 데 갈 수 있겠지만 그지? 그럼 남자애들은 손잡고 둘이 에버랜드 가니? 벚꽃 그런 거 축제하는데 안 가잖아. 그지? 그래서 아무리 꽃 많이 피워봤자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요게 유사한 발상이야. 외부 상황이랑 화사의 내면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9월달 끝났죠? 됐죠? 자, 이제 10월달로 갑니다. 잘 봐. 10월에 자, 그럼 봐봐. 10월에 아으 점이연 바롯. 자, 그럼 잘 봐. 10월달에 있잖아. 거기에 점이연 바롯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얘도 바로 누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냐?
시적 화자야. 버림받은 화자. 그래서 의미 해석돼 있죠. 이 바롯을 있잖아. 고로쇠 나무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 너네 이거 안 읽었나 거 모르겠네. 이거 알아? 이거 뭐지? 고로쇠물이라고 알아? 고로쇠물? 고로쇠물? 그런데 보면 가끔 나와.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고로쇠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거기에 이제 얘가 이제 그 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뺏어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무야. 근데 이제 이거를 고로쇠 나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바롯을 아니면 보리수 나무라고 해석하기도 해. 알겠죠? 그지? 보리수가 뭐냐면은 앵두보다 조금 더 작은 이게 막 여기 조금 좀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색깔 열매 같은 거 있어. 그 외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나무 거기가 바로 보리수 나무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잘게 섬인 보리수 나무 같구나. 고로쇠 같구나. 이건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지금 버림받은 시적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왜 여기다가 비유했느냐 이건 거야. 잘 봐봐. 너 예쁘다 하고 뚝 꺾어가지고 놀다가 어떻다 필요 없으니까 버림받았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어때? 남에게 버림받은 여자니까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책 봐봐. 다시 봐. 10월에 점이연 바롯 잘게 섬인 보리수 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그럼 누가 날 꺾었어? 이미 날 꺾었다는 거야. 그럼 이미 날 꺾고 갖고 놀았어. 그럼 꺾어버리신 후에 디니실 한 분이 그러니까 남한테 버림받은 여자니까 어때? 다른 사람들이 날 보지 않는다는 거야.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됐죠?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는 뭐가 나타나?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이 버림받은 슬픔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겠지? 그지?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잘 봐. 자, 지금까지 자, 시적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2개 나왔어. 첫 번째가 별의 발음빛.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 점이연 바롯. 알겠죠? 됐지? 이제 앞으로 하나 더 나올 거야. 자, 이제 11월이야. 11월 봉당자리. 거기 봉당이 뭔지 나오지? 흙바닥. 그 흙바닥에 봐봐. 자, 11월이면은 음력 11월이니까 겨울이잖아. 진짜 춥단 말이야. 그럼 흙바닥이니까 어때? 또 흙에서 냉기 장난 아니죠? 추운 거야. 외로운데 추우면은 더 어때? 사람 서글퍼지지. 그죠? 그럼 그 흙바닥에 누워서 한삼. 한삼이 뭐냐? 얇은 적삼이야. 알겠지? 두꺼운 이불 아니야. 솜이불 아니야. 그지? 겁나 추운 거야. 그거 덮어 누워서 스랄 살아온겨. 밑줄 그어. 스랄 살아온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쓰느냐?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 거?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스랄 살아온뎌야 슬프구나. 스랄 살아온뎌 그러면 슬프구나야. 슬프구나. 고온일 스시옴 열셔. 고은님과 왜 따로 떨어져 지내는구나. 알겠지? 그지? 그래서 11월에도 뭐가 나타나느냐? 여기에도 어때? 외로움이 나타나는 거. 됐죠? 너무 어떻다? 우리 이때 쓰는 단어가 이런 거잖아. 처량함. 알겠지? 이때 처량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봐봐. 외롭죠? 버림받았지? 게다가 어때? 겁나 추운 거야. 그지? 되게 불쌍한 거야. 처량한 거. 그게 바로 11월이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12월로 왔습니다. 12월은 뭐냐? 잘 봐. 12월 분디남가. 남가가 나무야. 분디나무로 깎은 나잘. 나잘이 뭐냐면 들이다란 뜻도 있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냥 나잘을 해석을 안 해놨어. 알겠지? 그지? 반익저라고 했을 때 반이 뭐냐면 소반. 소반이 뭐냐? 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막 옛날 어떠니 조선시대 이런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겸상 안 하잖아. 그지? 그럼 또 어떻다? 각각 선비들은 또 어때? 요만한 밥상, 조그만한 밥상에다가 혼자 이렇게 밥 먹고 하죠. 그지? 그런 밥상을 뭐라고 하냐? 소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소반 위에 반이저라고 나와.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 시적 화자. 반이저도 바로 뭐냐면 버림받은 이거는 시적 화자야. 근데 사실 얘는 버림받았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요거야. 잘 봐. 요렇게 있어. 얘가 밥상이야. 그럼 내가 뭐냐? 젓가락이야.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 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임 보고 요 젓가락으로 드세요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젓가락을 물어버렸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원치 않은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을 탓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봐.
자, 분디남가로 갖고 온 나살, 반이적,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님이 앞에, 그럼 님이 동그라미, 님이에다 동그라미 해놔. 얘가 바로 뭐 내가 원하는 임인 거잖아. 그럼 님 앞에 들어 어리노니, 그럼 어리다가 뭐냐? 가지런히 노으니. 알겠지? 아니면 사실 원래 어리다라는 것은 어루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아양 떨다, 그치? 뭐 사랑스럽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손이 가져다, 손이에다 세모. 그럼 손이에다 세모. 그럼 얘는 어떻다? 내가 원치 않은 남자잖아. 그지? 그럼 손이 가져다가 물어삼노이다. 물어버렸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 장면은 바로 어떤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원치 않은 남자와 결혼한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고 있는 거. 알겠지? 본인이 원치 않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는 게 바로 뭐다? 12월이 된다.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잘 봐봐. 우리 지금 몇 월까지 다 끝난 거냐? 12월까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잘 봐봐.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었죠? 뭐하고 뭐밖에 없었던 거야? 뭐 노피연 등불이랑 그리고 뭐 달의 꼬지. 그지? 그리고 시적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 3개야. 알겠죠? 별의 발음빛, 그 다음 점이연 바롯, 그리고 뭐 반입적. 알겠죠? 됐죠? 그래서 꼭 외워놔둬야 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잘 봐봐. 너네 학교 스타일의 서술형에 맞게 변형을 하면 원래 옛날 스타일의 올드한 서술형은 그냥 찾아 쓰는 거 나와. 알겠지? 그래서 진짜 뭐 많이 나왔냐? 애들이 임 비유하는 거 쓰라 그러니까 녹사까지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 많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근데 이제 너네 학교에 맞는 스타일대로 서술형을 변형한다. 그럼 이제 가지형 문제로 해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때? 보기에다가 외부 지문 또 넣잖아. 그지? 그러면 보기에다가 외부 지문 넣은 다음에 알겠죠? 그럼 거기에서 똑같이 어떻다? 기능이라든가 비유적인 게 똑같은 거, 뭐 화자 비유, 임 비유 해가지고 같은 거 해가지고 짝지어가지고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지? 그래서 딱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건 알고 있고 다른 것들을 이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